제가 걷기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랐어요. 1만 보 걷기 운동을 2달 정도 했는데 무릎이 아파져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통증이 없어지면 다시 해도 되나요? 실제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발목이 아프다,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쉬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관절염이 있는지를 일단 꼭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본인 체중이 그대로 부하가 되는 걷기 운동이 좀 무리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는 경우에는 걷기 운동보다는 허벅지 근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근육 운동 위주로 하고 수영을 한다든지 뭐 실내 사이클과 같이 무릎에 부담이 좀 적은 운동으로 돌리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진단을 받으신다고 하면 일단 질환에 대한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후에 이 운동을 계속해도 되는지는 해당 그 진료받았던 의사분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파워워킹을 하고 있는데 뒤꿈치를 많이 사용해서 걸어서 그런지 뒤꿈치가 아픈데 깔창을 끼고 걸으면 조금 덜 아플까요? 1시간 이상 걸으면 발목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 괜히 걱정되네요. 실제로 제가 그 걷기 컨텐츠에서 보면 종아리의 부담을 적게 하고 바른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아야 된다라고 걷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목이 이렇게 들릴 만큼 심하게 꺾으시면 안 돼요. 발목의 앞쪽으로도 통증이 오게 되고 뒤꿈치가 지속적으로 쓸리면서 까진다거나 물집 같은 게 잡히실 수 있어요. 신발의 모양 때문에 쓸려서 그렇다고 하면 도움이 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걸을 때 깔창이 많이 깔려 있게 되면 역시 균형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위에 그냥 밴드 같은 걸 붙이신다든지 신발을 조금 더 유연하게 안에 비누칠이나 이렇게 양초 같은 것들 이렇게 문질러서 마찰을 줄여주시는 방법이 더 좋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두 분들은 걸음걸이 할 때 내 발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 걸으면 소용없나요? 집에서 제자리 걷기 운동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날씨도 추워지기도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 또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자리 걷기 운동도 충분히 효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층간소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집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신발을 신으실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발바닥이 닿는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고 그때도 발 아치 모양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신발을 착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최대한 무릎을 올리세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걷는 것보다 제자리 걷기가 칼로리 소모량이 적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걷는 높이를 좀 올리면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두꺼운 책이 있다거나 받침대 같은 게 있으면 그거 하나를 두시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계단 올라가기와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운동의 강도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체력이 좀 약하다 내지는 내가 무릎에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자리 걷기 정도만 15분에서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도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시간 양재천 걷기 3일 됐어요. 빨리 걷다 그냥 걷다 좀 뛰었다 그랬는데 잘한 거네요.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날지요? 머신으로 3분 걷기 5.5, 2분 뛰기 8 반복해서 30분 해요. 이것도 좋을까요? 내 몸에서 이렇게 인터벌로 에너지를 쓰는 이 방식을 바꾸다 보면 운동을 쉰 다음에도 어느 정도 지방을 계속 태워내는, 그러니까 운동이 마치 유지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계세요.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사실은 대답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대부분은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데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도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런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걷기 운동이 체지방을 태워내는 데는 효과가 좋지만 전반적인 칼로리 소모량으로 봤을 때는 소모량이 그렇게 큰 운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식이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 운동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건강이득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야외 활동을 함으로써 세로토닌이나 비타민 D 합성이 늘어나고 감정적으로도 좋아지고요. 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3개월 이상을 꾸준히 주 5회 이상 지속을 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길게 잡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10,000보를 채워야 운동 효과가 있나요? 하시는데 당연히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동이라는 건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 체력이나 나의 질병 상태 그리고 나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하루에 또 운동할 시간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여유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6개월 이상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맞추는 게 좋아요. 정말로 너무 바쁘시고 또 체력이 너무 떨어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15분씩만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그게 결국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이런
그런 효과들을 결국은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운동 컨텐츠 같은 것들이 하나가 올라가면 무조건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얘기한 걷기 컨텐츠도 그렇고 유튜브 상에 올라온 많은 컨텐츠들을 봐도 건강한 사람들 기준이거든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무리한 걷기를 했을 때는 골반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의 조절이 필요하고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새벽에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위해서 공복에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 피하셔야겠죠. 금액적인 제한도 없고 장소의 구애를 받을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운동이잖아요. 다만 올바르게 걸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허리 곧게 펴신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씩씩하게 보폭을 좀 넓게 해서 걸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양 다리가 너무 이렇게 벌어져서 팔자 걸음으로 걷는 것도 안 좋지만 11자 걸음도 무릎에 무리가 가요. 살짝 벌어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걷되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고 앞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도 좀 조절을 해가면서 걸어주시면 좋아요. 또 하나, 많이 걸으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수분 섭취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보충을 해주셔야 되니까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한 10분, 15분마다 한 번씩 수분 보충도 빼먹지 마시고요. 걷기 운동으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